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AI, 인공지능 반도체의 절대 강자인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기세가 파죽지세입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최근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위 마이크로소프트를 목전에 추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곧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기세입니다. 반도체 기업으로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국 상장사 전체 시총의 1.5배, 삼성전자 시총의 9배에 달할 정도. 대단하죠? 엔비디아 열풍, AI 열풍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AI 열풍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이 경제와 산업, 국가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불확실성과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 속에서 현실을 점검하고 각종 개혁과 혁신에 소홀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도태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무섭습니다. 대한민국과 서대문의 아들 파랑나비 유능한 혁신가 시사도민고 김욱TV 힘차게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의 기세는 무섭습니다. 사람 또는 동물의 지능이 컴퓨터로 모사될 정도로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방법과 관련한 탐색, 논리 및 추론, 지식 표현, 계획, 학습 등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로보틱스 등의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로도 다가왔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 당시 그곳에서 열린 워크숍 제안서에서 존 메카시가 처음 공식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등장 이전에도 1943년 워런 맥컬로치와 월터 피츠가 제안한 인공 뉴런 모델에서 그 논리적 기능을 분석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1950년 앨런 튜링은 튜링 테스트라고 하죠. 튜링 시험을 제안해서 시험하는 기계의 구현 가능성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챗 GPT 등을 통해서 일상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초창기의 연구는 정리의 증명 그리고 게임 등의 분야에서 놀라운 응용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에 따른 실망과 쇠퇴, 새로운 모델과 이론의 개발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는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엑스퍼트 시스템이었죠. 1980년대 중반에 역전파 알고리즘의 재발견 이후 인공신경망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펼쳐졌습니다. 1990년대 인공지능 연구는 통계학, 정보이론,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의 방법들을 활용하게 됐고 학습이론 등 굳건한 이론적 토대를 갖추게 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한 기계학습이 활발히 연구됐고 체스, TV 퀴즈쇼, 참가, 그리고 운전 등의 작업에 적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과 대등하거나 더 우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컴퓨터 하드웨어와 학습 알고리즘의 발달은 심층 기계학습 모델의 구축을 가능하게 했고 이에 기반해 바둑 및 영상에서의 객체 인식 등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돼 인간을 압도하는 실력과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챗 GPT 보면 여러분 놀랄 정도죠. 이 같은 인공지능 연구는 음성인식, 바둑 등 특정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학습하고 창조할 수 있는 범용기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 수준, 휴먼 레벨의 인공지능 또는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하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그런 인공지능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정말 빠릅니다. 인간의 인식, 판단, 추론, 문제 해결, 그 결과로서의 언어나 행동 지령, 학습 기능과 같은 인간의 두뇌 작용을 이해하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두뇌 기능을 기계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 가지 분야에 진행되는 것이 인공지능의 최근 추세입니다. 첫 번째는 외계 정보의 인식에 관한 분야입니다. 시각에 의한 2차원 패턴의 인식, 또 3차원 세계의 인식, 음성의 인식, 언어의 인식 등을 연구합니다. 이들은 지식과 추론 규칙을 사용한 검색에 입각해 이루어지며 화상 이해, 로봇의 비전, 음성의 이해, 자연 언어 이해 분야, 음성 합성, 문장 생성, 로봇의 행동 계획 등 생성과 행동에 관한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체계화 분야입니다. 각종 사실로서의 지식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컴퓨터에 기억시키는가 하는 지식 표현 문제, 또 추론 규칙으로서의 지식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서 입력되는 정보와 사실 지식에서 추론 규칙을 적용시켜 희망하는 결론을 얻느냐 하는 그런 검색의 문제, 또 정리의 증명 등 주어진 문제를 푸는 순서를 발견하는 문제 해결 등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시행착오적 검색이 중심이 됩니다. 검색을 효율적으로 행하기에 절대 확실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립하는 휴리스틱한 지식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학습 분야입니다. 외계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사실 지식을 축적하고 추론 규칙을 자가 형성하는 방법을 명백하게 하고 더 나아가 몇 가지 지식의 구조가 그 어떤 의미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검출해서 이들을 통합하는 메타 지식을 형성해가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이것은 컴퓨터상의 모델에 의한 심리학적 연구
또 인지과학에 있어서 인지 시스템의 연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실제 현실에서 보면 구글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람 없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인 자율주행차를 개발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체스, 장기 등에 이어 경우의 수가 많아 정복이 어렵던 바둑마저도 인공지능에 의해 정복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노동력은 줄어들고 있고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자본 투입 증가세도 악화되고 있고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의 2세, 3세 경영과 대기업 및 부자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민생의 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을 통한 기술 진보 등으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며 경제 산업과 함께 정치권과 정부 역시 이 같은 혁신에 발맞춰야 할 것입니다. 경제 중추인 기업에 떨어지는 생산성 참 문제죠. 더불어서 정부의 노조 적대시 정책도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연구개발 R&D 예산은 2020년 기준 국내 총생산 GDP의 4.1%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년에서 10년 6.1에서 0.5%까지 20년까지요 낮아집니다. 이렇게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생산성 하락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2세, 3세 등 세습 자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점이 주요하고요. 단기 성과를 추구하면서 질보다 양에 집중하고 기술 개발의 기본인 기초연구보다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 연구의 비중을 늘리는 데 치중하는 그런 경영 문화도 문제입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사례에서 보듯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수 있는 신생 기업의 탄생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는 혁신적인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가운데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혁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파트너인 노조와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 그리고 창업가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혁신 DNA를 살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정치권도 인공지능이 무분별하게 개발 활용될 경우 기본권 침해를 포함해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핵심 조류인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그중 핵심인 인공지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접근, 혁신의 길, 또 입법의 길을 지원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제4차 산업에 적응해서 국제사회를 주도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제사회 미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열심히 지식, 기술, 트렌드 이해하고 입법과 함께 적재적소에서 지원하고 정부 정책이 펼쳐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야 간에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체 집권 여당이 뭐 하는 겁니까? 상임위도 거부하고 국회 보이콧하는 그런 모습들. 1950년대가 아닙니다. 쌍팔년도가 아니고 지금 열심히 해야죠. 야당도 그 많은 수 몽골 기병식이 됐던 열심히 정책 주도해서 국민을 위한 성과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전 세계 빠르게 움직입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의 사물 인터넷 비롯해서 수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입법 또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 세계 조류를 같이 품어서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고 더 빠르게 더 좋게 번영하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서대문의 파랑나비 김홍국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